안녕하세요. 리차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보통 이제 자녀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그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차용증 또는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을 맺어서 돈을 빌려주는데요. 국세청에서 이런 차용 관계를 인정 못하겠다라고 이제 부인한 사례들을 어제죠. 12월 17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0년 12월 7일 보도한 자료고요. 첫 번째,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단은 이제 그 자녀가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한 소득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이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해보니 소득, 재산, 나이 등에 비해서 너무 이제 고가 아파트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 그 자금의 출처가 이제 오촌 그 친척한테서 큰 돈을 차용한 걸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차용증도 작성하고 뭐 이자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실질적으로 차용 관계라면, 그리고 갖고 있다라면 이제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거는 그 엄마로부터 돈이 왔고, 또 이 돈은 또 추적해 보니 이 본래 그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차용 관계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 아버지가 자녀 집 사는데 돈을 그 우회해서 증여한 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건 차용 관계가 아니다. 이건 우회 증여다. 라고 해서 이 차용 관계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일단은 그래도 이 자녀가 근로자라는 거 보니까 소득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일단은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차입금도 상당히 있고, 또 이제 부족한 돈은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거죠. 그 본인 소득은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다 대출로, 금융기관 대출, 부모로부터 대출로 샀다 이거죠. 근데 그 차용증을 그 보니까 이거 뭐 30년 계약으로 차용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30년, 40년, 뭐 50년 하면 이거 뭐 그 부모가 자식 그 집 못 사줄 그런 게 없겠죠. 다 사줄 수 있겠죠. 보통 저희가 이제 민사채권 10년 범위 내에서 자녀의 그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10년간은 예를 들어서 갚는다. 근데 3천만 원 본인도 써야 되니까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갚겠다라고 하면 10년이면 1억일 것이고요. 아니면 3천 중에 그 연 2천씩 갚는다 그러면은 10년이면 2억이고요. 이렇게 사실은 현실 가능성 있는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현실 가능성 있는 차용 계약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약간 현실과 동떨어졌죠. 게다가 금융기관 차입금 이건 또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건. 금융기관 차입금도 갚아야 되고 부모 돈도 갚아야 되고 이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애시당초 상환 능력이 없다, 상환할 수가 없다 라고 인정돼 가지고 이 차용 관계를 부인해서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 3은 이제 그 소득이 많지 않은 부부인데, 근로자 부부인데 그 공동 명의로 갭 투자해서 고가 아파트도 취득했고 본인들은 또 고액의 전세로 그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그 모친이 이 그 아파트 취득 금액도 지급해줬고 이 전세 보증금도 대신 지급해줬다 이거죠. 뭐 이거는 증여겠죠. 이거는 그 대신 지급한 게 명확히 확인이 되면. 그래서 지금 케이스는 이제 전세 취득자금, 갭 투자 자금을 증여한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설사 전세 만약에 얘들이 그 부부들이 전세 대출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걸 추후에 누가 갚는지도 이런 것도 국세청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 자금을 설사 부모로부터 차용 관계를 설정했다라고 해도 이자나 아니면 추후에 그걸 상환하는지 등 이런 것도 사후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 실질적으로 증여한 그런 내용을
사례로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 4는요, 허위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 자금 수증. 보통 이제 저희들도 상담하다 보면, 아니 세무사님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모르지만 이거 전세해 주는 것까지 국세청에서 아나요? 뭐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그 여쭤보시는데요. 고액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수년 전부터 국세청에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 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그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뭐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조사했더니 이 전세금은 차입이 있다라고 이제 부친한테 차입한 거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그 자녀 집 사는데 세무사님 이거 차용증만 쓰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용증만 딸랑 쓰고 아무런 그 이후에 이자나 원금 등을 상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 종이 한 장만 쓴 건데 증여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이자랑 원금 등을 상환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갚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확인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저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차용 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인 상환 행위,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 내에서 갚는 그런 어떤 적극성을 좀 보여야지만 과세관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예, 오늘은 그 어제 발표한 그 보도자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